내각제 세력들의 음모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제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인데요. 권성동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얘기하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다. 줄 탄핵, 줄 특검, 줄 제2요구권 행사 유도,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돼 탄핵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지 않냐.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잘못한 것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자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했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했지만 어디 윤석열 대통령 혼자 잘못한 거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너네도 잘못하지 않았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 전제,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했다. 그런데 너네도 잘못하지 않았냐라고 할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전제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나 자유파 국민들 누구나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겁니다. 백보양보해서 권성동이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했다. 하지만 너네도 잘못하지 않았냐라고 했다면 그러면 너네도 잘못했다고 하는 저 종북 주사파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싸웠어야지. 지난 넉 달간의 탄핵 저지 투쟁에서 권성동이가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단 한 번 함께 선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집회에 얼굴 한번 보인 적이 있습니까? 뭘 하다 이제 와서 너네도 잘못했지 않았냐. 그런데 이 권성동이 이자를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할 그 거리도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자들의 이렇게 이자들이 움직이는데 그 배후에 있는 음모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권성동이가 뭐라고 얘기했냐. 대통령과 이재명 둘 다 물러나라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넉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때 또는 그 훨씬 전에부터 이거 윤석열 물러나야지. 그게 시대 정신이야. 이재명도 같이 물러나야 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대 정신이 어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럼 이게 뭐냐? 탄핵 정국이 시작되자마자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돌아다녔는데 그중에 정치판에서 제일 많이 돌아다녔던 게 뭐냐? 정치판과 언론계에서 제일 많이 돌았다는 게 뭐냐? 야, 차제에 윤석열이 이재명이 같이 날려버리자. 이 얘기였습니다. 저한테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무슨 그럴듯한 의견인 것처럼 얘기했던 정치인들이 있어요. 언론인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탄핵 정국이 시작되자마자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언론계에서 힘 좀 쓴다는 자들, 정치권에서 중진 거들먹거리는 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차제에 윤석열이 이재명이 그냥 같이 날려버리지 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하나같이 똑같아요. 뭐였을까요? 윤석열이 이재명이 그냥 날려버리고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차제에 그냥 내각제 개헌하자. 내각제 개헌하자는 게 이자들의 원래 목표였습니다. 내각제 개헌하자.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되자마자 그 다음으로 걸림돌이 된 게 이재명이에요. 이제 이재명이는 지가 대통령 될 것 같은데 미쳤다고 내각제 개헌합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치권과 우리나라 언론들이 수십 년 동안 내각제를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음모를 꾸려왔다고 생각해요.
내각제가 되면요. 내각제가 되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살인사건이 미궁에 빠지면 이 살인으로 인해서 제일 득보는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역추적을 하면서 범인을 이렇게 좁혀가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각제가 되면 제일 큰 이익을 얻을 자들이 누구일까요? 여야의 중진 의원들입니다. 여야의 중진 의원들이에요. 뭐 초재선들이야 뭐 어쩌다가 장관 되고 뭐 그런 거지만 실제로 내각제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권력은 여야의 중진 의원들 몇 명의 짬짬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큰 이득을 얻을 자가 누굴까? 그 다음인지 그 전인지 누굴까요? 기성 언론들입니다. 기성 언론들이에요. 그리고 대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 기득권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작을 조선일보가 했다는 거는 이제 대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왜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깃발을 제일 먼저 들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조선일보를 예전의 대통령들처럼 존중하거나 인정감 주지 않고 개무시해버렸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언론들 입장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하나라 그러면 설사 그게 중진이라도 대선 주자라도 다루기가 쉬워요. 왜? 직원들이 언론사에 찾아와서 급실거리니까 고개 숙이니까 한 번이라도 더 좋은 기사 내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일단 대통령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달라지잖아요. 기성 언론들이나 재벌들이나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뭐 고위 법관들이나 고위 이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한테 고개 숙이고 오는데, 자, 대권 주자든 국회의원이든 정치인이든 보세요. 검찰 무섭잖아요. 언제 잡아갈지 모르니까. 판사 무섭잖아요. 언제 때릴지 모르니까. 언론 무섭잖아요. 언제 무슨 기사를 써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굽실거린다고요. 근데 유일하게 대통령은 그 위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지그들이 가서 굽실거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한테는 정말 성가시기 짝이 없는 거야. 그리고 겁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저께까지는 대선 주자였을 때까지는 굽실굽실하던 사람이 대통령 되자마자 이제 자기들이 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될 사람으로 확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내각제 음모는 바로 이런 여야 정치인들과 언론인들과 우리나라 기성 언론들과 재벌들과 뭐 법조들과 이런 좀 힘 좀 쓴다고 하는 이런 이 우리 사회의 이 과도적 독점 구조, 과점적인 이 카르텔, 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좋은 제도야, 내각제는. 자기들이 마음껏 주무릴 수 있는 자들이 권력을 나눠먹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이자들의 입장에서 제일 깝깝한 게 대통령이에요. 자기들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시작되자마자 야, 차제에 윤석열, 이재명 날려버리자. 현직 대통령 날리고, 그리고 다음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이재명이도 날려버리면 이제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야, 너네끼리 싸우지 말고 그냥 내각제 하자. 나눠 먹자. 수십 년 동안 나눠 먹으면 되잖아. 이게 내각제 음모의 핵심이에요. 그게 일본의 저 후진적 정치의 본질이에요. 다시 한번 제 설명을 염두에 두시고 이 권성동의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대통령과 이재명 둘 다 물러나라는 게 시대 정신이다. 때 맞춰서 대통령 파면되자마자 우원식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 선거하고 개헌 같이 하자 그랬죠.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죠. 내각제로 하면 수십 년 자기들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야는 뒤바뀔 수 있지만 이번에는 당신들이 총리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총리하고 얼마든지 야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중동 보수 언론 웃기는 소리입니다. 저것들이 문재인 정권 때 했던 짓을 보세요. 노무현 때 했던 짓을 보세요. 좌파가 정권 잡으면 그 좌파 정권하고 손 안 잡는 자들입니까? 대놓고 잡아요. 대놓고. 조중동 언론들, 언론 기득권 세력들, 법조 카르텔, 우리나라 재벌들, 그 자들한테 여야가 어디 있고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권 잡은 자들하고 손잡으면 되는데. 여러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무너질 뻔했는데 그때 대기업들이 제대로 한번 싸운 대기업이 있나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제대로 싸운 법조인이 있나요? 제대로 싸운 언론이 있나요? 바로 그 자들한테 아예 대놓고 시스템적으로 니그들끼리 헤쳐먹어 라고 국민이 면허장 주는 것이 내각제입니다. 이걸 하겠다는 공작을 이것들이 해왔어요. 수십 년간 해왔어요. 수십 년간.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바로 그 내각제 음모론자들의 공작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면되자마자 개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도 야도 할 것 없이. 유일하게 하나 반대하는 자가 있어요. 곧 대통령 될 것 같은 이재명이. 이거 하나만 반대하고 있어요. 내가 대통령 곧 되는데 왜 내각제를 해? 내가 곧 대통령 되는데 뭐하러 내 임기를 내 손으로 줄여?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들한테 죽은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자유우파 탈을 썼던 그 배신자들한테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누구한테 죽은 것 같습니까? 이재명 개딸 좌파들이요? 저것들이야 당연히 죽이려고 했지만 지것들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한테 치명상을 입힌 범인이 누굴까요? 왜 보수나 적어도 보수 중도는 될 거라고 했던 정영식이, 조한창이, 김복형이, 김영도 넷이 다 8대 0으로 돌아섰을까요? 왜? 그 자들 뒤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내각제 음모 세력들이다. 수십 년간 공작했다 실패했던 그 내각제 음모 세력이 절호의 기회를 맞아서 윤석열 날리고 이재명 날리고 내각제로 가자 해서 저지른 만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이재명이죠. 이재명이가 이 실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놓고 반대는 못해. 대놓고. 그렇지만 너무 아까운 거지. 내가 조금만 있으면 대통령 되는데 저것들이 우원식이 같이 교활한 자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지르지 않습니다. 왜 조선일보가 이 탄핵 국면 속에서 끊임없이 개헌을 얘기해 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조선 사설에 이재명이만 반대한다 개헌을. 이게 조선 사설이에요. 왜 그렇게 언론 카르텔들이 개헌에 목매고 있는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가설이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각제 세력들의 음모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